여러분은 차 안에 앉아서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온이 너무 높아서 도시가 녹아버릴 것만 같아요. 신호등을 보는데 뭔가 이상해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 믿을 수가 없어서 손으로 눈을 비벼봤어요. 그때 은반지가 천천히 손가락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녹은 금속이 피부를 태울 것 같아서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신호등이 완전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엑셀을 밟으려고 하는데 발 밑에 액체뿐입니다. 안전벨트가 저절로 풀렸고 차도 서서히 처지고 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문이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은 차에서 뛰쳐나와 차가 천천히 녹는 것을 지켜봅니다. 바퀴, 파란 몸체, 내부 부품, 모터 등 모든 것이 액체로 변하고 있어요. 타이어, 플라스틱 물건, 좌석, 자동차 카펫, 유리만 온전하게 남았습니다.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주변의 모든 차들이 녹고 있어요.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싶은데 핸드폰도 액체가 됐네요. 남아있는 유리 스크린과 플라스틱 케이스를 꺼냅니다. 주변의 모든 금속이 녹고 있어요. 가로등과 버스 정류장이 하나의 덩어리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고속도로에서 나는 소음, 사이렌 소리, 배기가스, 엔진 굉음 등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액체 금속의 강이 거리에서 흐르고 있고 여러분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금속 물줄기에 타이어와 자동차 부품이 휩쓸리고 있어요. 사람들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때 낮고 큰 소리가 도시 전체에 들립니다. 사람들이 쇼핑몰, 도서관, 카페, 집, 사무실 등에서 뛰쳐나오고 있어요. 모든 집 주위에 웅덩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에는 금속 구조물, 철근, 부속품 등이 사용되죠. 지금은 그 금속들이 콘크리트 속에서 다 녹고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속이 천천히 녹고 있어서 사람들은 도시에서 대피할 시간이 있어요.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공기 중에는 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하수도 출입구가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도시의 하수도도 녹고 있네요. 액체 금속이 섞인 물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떼를 지어 헤엄치고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고무 타이어를 구명 튜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핑보드를 타는 사람도 있네요. 지갑에서 액체 동전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수백 대의 ATM도 녹고 있어요. 수백만 장의 지폐가 금속 물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모든 금은 액체가 되어 도시를 주황색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녹아버린 우체통 위에는 수천 통의 편지가 떠다니고 있어요. 모든 데이터 센터, 컴퓨터 및 서버 역시 거대한 금속 물줄기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디지털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텔레비전, 게임기, 놀이공원도 녹고 있어요. 라디오, 수신기, 전화, 전선, 케이블 및 인터넷 연결이 사라졌습니다. 수백만 톤의 금속이 거리를 채우고 강과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이 물은 짙은 은빛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모든 현대 기술을 잃고 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금속 강은 도시를 범람시켰어요. 사람들은 시골로 달려갑니다. 자전거, 오토바이 등 모든 교통수단이 사라졌어요. 도시 사람들은 전기와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잃었습니다. 자연구역에 있는 것들도 안전하지 않아요. 금속이 산과 지하에 숨겨져 있으니까요. 그 금속들도 액체로 변하고 흙과 돌 안에서 변형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산은 아이스크림이 녹은 것처럼 언덕이 되어 내려앉았습니다. 지진은 전 세계의 땅을 흔들고 지진 활동은 화산을 깨웠습니다. 화산에서 엄청난 양의 용암이 뿜어져 나오고 쟤는 하늘을 뒤덮습니다. 화산 마그마에는 녹은 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그마가 굳지 않습니다. 화산 주변에는 차가운 용암 웅덩이가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새롭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자재들을 연결하기 위해 밧줄과 접착제를 사용하고 플라스틱과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이제 나무와 돌로 불을 피워요. 사람들은 유리에 불을 가해 더 강하게 만듭니다. 강한 유리와 돌로 도끼와 다른 도구들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물건들은 빠르게 변질되고 부서집니다. 여러분은 나무집 짓는 법을 배웠어요.
천장과 벽을 지탱하기 위해 흙을 바르고 나무 판자를 사용했죠. 겨울 동안에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잦은 지진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수레가 길에 나타납니다. 수확과 관련된 문제들도 시작됐어요. 금속이 토양에 스며들어 농작물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다 근처에 삽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나무로 된 뗏목이나 팽창식 보트를 타고 해안에서 멀리 항해에 나가요. 긴 거리를 여행하기 위해 사람들은 열기구를 타고 다닙니다. 바람에 휩쓸리지 않는다면 옆 도시까지 갈 수도 있어요. 철도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편지를 보내는 건 불가능해요. 사람들은 긴 도보 여행을 하고 유목민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도시에 사는 친구들과 소통할 때는 비둘기 우편을 사용합니다. 전기 없이 음식을 구해서 겨울을 나기는 어렵지만 희망은 있어요. 과학자들은 기술 장비 없이 금속이 바뀌어 버린 이유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금속이 분자 수준에서 변했다는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분자들이 서로 멀어졌고 그러면서 금속이 녹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금속 분자들을 서로 더 가깝게 연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전류가 필요했죠. 다행스럽게도 하늘에는 전류가 충분했습니다. 매일 어디선가 번개가 쳤기 때문에 잡기만 하면 됐죠. 과학자들은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고 그 안에 액체 금속을 채웠습니다. 모든 용기 내부에는 녹은 구리가 들었고 고무줄로 서로를 연결했어요. 참고로 구리는 최고의 전도성 금속 중 하나랍니다. 넓은 들판 위에 사람들이 이런 용기를 수백 개씩 놓았어요. 구름이 모이고 강한 폭풍이 시작됐어요. 번개는 여러 번 땅에 부딪히다가 마침내 용기에 부딪혔습니다. 전류가 구리선을 통해 들어오더니 전하를 모든 탱크에 분배했습니다. 그러곤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폭풍이 끝나고 용기는 고체 금속으로 변했습니다. 성공이에요. 평범한 금속이 몇 톤씩 생겼어요. 과학자들은 이 소식을 퍼뜨리기 위해 비둘기 우편을 보냈습니다. 곧 세계 사람들은 번개를 잡으려고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발전소를 위한 최소한의 장비를 만들기에 충분한 금속이 모였어요. 과학자들은 금속을 강력한 자석으로 바꾸기 위해 이 발전소의 전기를 사용합니다. 땅과 바다 깊숙이에 스며들어 있는 액체철, 구리, 알루미늄을 꺼내기 위해 사람들은 금속 채굴소를 짓습니다. 먼저 이들은 땅에 깊은 구멍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대한 자석을 넣었습니다. 액체 금속은 흙을 통과하여 자석에 붙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추출된 물질을 사용해 새로운 자기장을 만들었어요. 이런 구덩이는 전 세계에 설치되었습니다. 거대한 자석이 바다에서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모든 액체 금속을 물 밖으로 퍼내고 전하를 이용해 고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도끼, 톱, 공작 기계, 모루, 바퀴와 같은 금속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속으로 된 부품과 집을 위한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삶이 서서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체인, 자전거를 만들고 공장을 다시 지었어요. 철도를 복원하고 첫 번째 기차가 운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업시대가 다시 도래했어요. 철, 니켈, 알루미늄은 엄청난 수요 때문에 금보다 더 비싸졌습니다. 또한 액체 구리를 액체 은과 다른 금속으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는 또 다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고체 금속이 풍부해지면서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철을 얻기 위해 채석장에서 철광석을 채취하고 광산을 깊게 팠죠. 이제 금속은 액체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력으로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뒷마당에 있는 땅에 긴 자석을 꽂으면 다음 날에는 그 자석에 철이 가득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금속 채굴이 쉬워지면서 기술 성장은 가속화되었어요. 이제 강철이나 은을 녹이기 위해 용광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시 액체 형태로 금속을 모은 후 항아리에 붓고 액체 형태로 영원히 보관할 수 있죠. 그리고 전하가 이 금속을 고체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비행기와 배가 다시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물자의 국제 수출입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복구한 것은 전선과 인터넷이었어요. 한 세기 동안 인류는 현대 기술을 완전히 재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